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연수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목차는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특징, 세 번째,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상급자의 유의사항, 네 번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 순서대로 이 괴롭힘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2019년도 7월 16일 이래 지난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 사건을 심층 분석해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에 관한 문건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상급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거나 분쟁 이슈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이 되겠는데요.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그리고 모임 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발언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하면은 내가 자를 수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과 가를 줄 수도 있다, 이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업무 보고서에 대해 너무 허접하다, 경력자로 들어오지 않았냐, 신입이냐 라고 발언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 라고 비하를 하고 위 직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이해다 라고 발언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 줄이기 방침에 반하여 과도한 보고서 요구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그리고 퇴근 무렵 업무를 부여하면서 시간의 근무를 금지하고 이길 아침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휴일, 일요일이나 석가탄신일 등의 카카오톡 창을 개설하여 업무 지시를 한 사례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시간의 근무자는 무능한 사람이라며 시간에 근무 신청을 못하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시간에 근무 신청 없이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부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요 및 사적 용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사례인데요. 상급자가 직원들의 이사와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급자가 신입 직원에게 첫 월급날 직원들에게 점심을 사야 한다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자신의 주말 농장에 이러한 직원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는 사적 용무 지시도 하나의 강요 및 사적 용무 지시 사례에 선정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빈도순이 있었는데요. 이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부당한 지시, 강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적 용무 순으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속 상사나 상급자로서 지위 그리고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이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상급자는 어떤 유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언어 표현에 주의하기입니다. 이 반말은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으나 이러한 친밀감이 없다면 무례한 언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편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부적절한 언어가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적, 질책이 발생하는 업무상 지적 전에는 이러한 표현 언어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것이 현재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 장소에서 지적이나 질책하지 않기입니다. 이 타인이 보는 곳에서의 질책은 정당하더라도 괴롭힘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책 등은 이러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1대1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기록 관리를 통해서 개선 의지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근무를 지시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이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그리고 포괄적 합의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분쟁 소지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이사 여부를 확인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근무를 실시할 때는 시간에 근로 신청서를 쓰거나 이러한 서류로 남겨서 향후 이러한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인데요. 미국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라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약자로 EEOC라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기구인 EEOC에서는 사건의 72%를 화해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화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그리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미국처럼 좋은 위원회가 생겨서 적극적인 분쟁, 화해,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최근 이제 MZ라고 하면서 여러 젊은이들을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향후 너는 MZ야, MG야 그러면서 저러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직장 내 언어적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상급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언어들을 혹시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직장 내 괴롭힘 대표 10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현재 직장인들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 참고하시어 혹시 내가 직장에서 부하에게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별탈 없는 올 가을 지나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